사람 대접을 못 받는 게 제일 억울하거든 우리가. 네네. 내가 배울 만큼 배웠고 선생까지 했는데 이 바닥에 들어서 내가 왜 이렇게 밑바닥을 키나. 진짜 밑바닥에 사람 대접 안 해. 글쎄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시자를 못 들어봤어. 야 전우주, 야 이리 와. 너 이리 와. 걔네 김철수 씨 일로 앉으십시오. 걔네 이러시고 나는 서 있어 넌. 네. 그 예전에 힘들었던 거, 무시당했던 것들을 이제는 좀 그렇게 그래도 지나간 얘기처럼 즐겁게 하실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이로 말할 수가 없을 텐데요. 그걸 어떻게 견뎌내셨어요?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내가 울기도 많이 울고 네. 죽을 생각도 했어. 아, 그러셨군요. 그때 양잿물이 있었어. 네네네. 저걸 마실까도 생각을 했어.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엄마가 딱 떠올라. 참아라, 기다려라. 이게 들리는 것 같았고. 우리가 개성 사람인데 개성 상인들 유명한 거 알잖아. 네네. 지독한 거 알잖아. 네네. 그만큼 열심히 삶의 의지가 강한 게 개성 사람이야. 그걸 어머니가 가지셨고 어머니가 나한테 물려주셨어. 우리 어머니 여자가 아니야. 남자 같아. 그러니까는 지금 내가 이렇게 그래도 큰 소리 치고 살 수 있는 게 어머니의 철학을 내가 닮았고 어머님은 나한테 좋은 교육을 주셨고 또 이랬기 때문에 오늘의 전원주가 있지 않나. 네. 근데 선생님의 인생도 그냥 조금 한 발 물러서서 보면 그리 순탄치 않았죠. 네, 왜냐하면 그 시대에 명문대를 나오셔서 실력을 갖춘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키가 작으셔서 실력을 못 펼쳐, 능력을 못 펼쳐. 그다음에 미녀가 정윤희 선생님처럼 막 이런 미녀가 아니야. 그것 때문에 발붙일 곳이 없고 이 연기 실력을 펼쳐 보일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네, 그죠? 억울할 것 같아요. 네. 하나는 키 때문에, 하나는 얼굴 때문에. 그러니까 그 꽤 오랜 기간의 무명, 그다음에 실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얼마나 이 인정을 받는 거에 갈증이 많이- 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야. 그 서름은 말도 네네. 못해. 그랬을 것 같아요.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게 제일 억울하거든 우리가. 네네. 내가 배울 만큼 배웠고 선생까지 했는데 이 바닥에 들어서 내가 왜 이렇게 밑바닥을 키나. 진짜 밑바닥에 사람 대접 안 해. 글쎄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시자를 못 들어봤어. 야 전우주, 야 이리 와. 너 이리 와. 걔네 김철수 씨 일로 앉으십시오. 걔네 이러시고 나는 서 있어 넌. 네. 아니 내가- 어떻게 그렇게 그때는 어쩌면 그렇게 무시했나 몰라. 네. 울고 불고 야단했는데 그래도 참고 기다리니까 야 그럼 뭐 어떻게 참으셨지? 와. 참고 기다리고 하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람을 나무라고 비유를 한다면 사람의 뿌리 같은 게 자아강도라고 해요, 선생님. 아, 여러 가지 자아 네, 강도가. 강도. 그게 강하면 어려움이나 위기가 있을 때도 물론 힘들지만 그걸 그래도 건강하게 잘 겪어 나가고 위기가 있어도 잘 버텨내고 네, 그게 자아 강도라고 보거든요. 제가 이제 MMPI 그 선생님 문학 많은 거 하셨잖아요. 그거 이제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선생님은 굉장히 높은 자아 강도 그리고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자아 나라면 그래도 열심히 해서 이 정도는 해내야 돼. 선생님에게 닥치는 어떤 문제, 어려움을 유연하게 잘 해결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오, 네. 칭찬을 많이 해주시네. 네. 근데 선생님 아. 말씀 듣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때 전우수 선생님의 어머니는 어떠셨을까? 나 이제 엄마 배우 할 거야 이제 나 하겠다고 했을 때 엄마는 또 어떠셨을런지 또 그 무명 시절 보면서 어머니 마음은 또 어땠을지 그러니까. 정말 뭐 말로- 우리 어머니가 미흡지. 그 정말 어렵게 그때 태학이 안 가르치는데 가르쳐 놓고 선생까지 만들어 주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다 집어치고 들어가서 밑바닥만 키고 있으니까 나가래 쫓겨났었어. 어머, 집을 나가라고요? 나가래. 배우 너 한다고 어떤 하니까. 자식 나 필요 없대. 어. 그러고 나서 그냥 신발을 내던지고 바깥으로 쫓아내셨어. 그럼 그 길로 나오신 거예요? 그 길로 나왔지. 아. 그 길로 나왔지.
그랬다가 진짜 나오셨어. 그러면 그 무명 때는 어머님하고 안 보셨던 거예요? 그 어머님이 우리 어머니가 독종이야. 안 보셨다고요? 진짜로? 안 보시더라고. 어머. 나가래. 어머. 그러니까 어머님께서는 그렇게 고생해서 대학교까지 딱 보내고. 보내놨고 교세까지 딱 했는데 우리 엄마가 때려도 그냥 때리지 않아. 꼬집어 듣더라고. 배우 하겠다고 하니까 나가라고. 나가래. 근데 정말 바깥에 나가서 길바닥에 앉아서 내가 떨어진 거 다 주워 먹고 나 참 무서워. 누가 이렇게 떡을 하나 먹다가 먹기 싫었는지 이렇게 해서 던지더라고. 그걸 보고 나서 모래만 이렇게 뛰어가지고 그거를 끼니도 떼고 고생 무지했어 길에서. 제가 지금 선생님 잠깐 연세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38년생 39년. 39년 그러니까 지금 해방 전쟁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됐다가 지금 선생님이 되셨고 그러면 지금 이 얘기들이 다 60년대 있었던 일들인 거잖아요. 내가 이북에서 피란 넘어왔거든. 초등학교 5학년에 넘어와가지고 엄마가 노점에서 장사 오면 낚아줘 이렇게 뭘 목판에 지어주면 시장을 돌면서 내가 요만했을 때 팔러 다니고 그때 물찌개 다치고 내가 이렇게 작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물찌개를 지우더라고. 물찌개를 지셨구나. 네. 고생을 많이 시켰는데 부모는 그래도 자식을 이길 수가 없어. 엄마가 하루는 그냥 데리러 왔더라고. 들어가자고. 아하. 왼수 바가지 이년아 들어가자고 그래. 엄마가 연예인 나가니까 우리 엄마는 아주 멋있게 돈을 써. 내가 뭐 하나 들어가면 이러는 사람이 집에 2명 있었어. 이구지구 방송국으로 와. 다 먹였어. 어머. 그때부터 이제 전원지 이름을 알게 되더라고. 근데 어머님 대단하시다. 우리 엄마가 퍼먹여 다 먹여. 어머. 근데 무명세 그때 또 식모 역할하고 그랬었을 때잖아요. 그럴 때 우리 딸 잘 부탁한다고. 그럼 많이 먹여놓으니까 틀리더라고. 그러면은 잘 되고 나셔서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셨겠어요. 전성기. 그러니까 어머님이 나가주거라 그러다가 붙들고 우시더라고. 감독을. 근데 부모는 자식이 효도 올 때를 기다려주지 않아. 왜요? 네. 내가 좀 이렇게 좀 잘 나가고 좀 이럴 때는 엄마가 이제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더라고. 베트남 사람 걸렸네. 그래 그때. 그거 할 때 그냥 돈 받으러 갔다 우리 엄마 혈압이 있었는데 예. 악을 쓰다 넘어지셔가지고 아이고. 10몇 년을 중풍을 앓고 계셨어. 아유. 풍을 앓으셨구나. 그리고 이제 돌아가실 때 되면니까 이제 내가 좀 이름을 알려지니까 우리 엄마 못 보고 돌아가셨지. 아이고.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선생님은 그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아주 많은 경험과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어머니와 함께 했고 또 어머니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대상인 어머니로부터 선생님은 정말 인정받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왜 선생님 그 문장 완성 검사라고 선생님 하신 거 다 해서 보내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역시 국어 선생님이시다라고 느낄 정도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항목이냐면 어머니와 나는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 뭐라고 쓰셨냐면 불가분의 기둥 같은 사이다 이렇게. 네,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죠. 네, 그 나눌 수 없는. 네, 네. 네. 불가분이라는 건 네. 그래서 제가 어휴. 네, 국어 선생님이시지 않나요? 네. 이란 말이. 우와 이게. 그리고 나의 어머니를 좋아했지만 그 뒤에 선생님 뭐라고 쓰셨냐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 그러니까 어머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라는 마음에 약간 좀 미안함과 자책감이 아직도 이렇게 마음 안에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에 대해서 좀 제가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선생님께 있어서 어머니는 좀 어떤 존재이신지 네, 궁금합니다. 어머니는 나의 마음의 기둥이고 나의 정말 큰 나를 해준 보호자입니다. 네, 네. 어머니가 베푼 그 은혜가 지금은 나한테 덕을 준 거야. 아유, 안 됐다. 이게 몰랐다. 우리 어머니 마지막 말이 그래. 내가 빨리 죽으면 내년 때문에 빨리 죽는 줄 알아라고 어머니가 그러셨어. 아유, 네. 그 진짜 돌아가시고 나니까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것 같아서 어머니 이렇게 추상화가 무섭더라고. 어머니한테 정말 큰 죄인이 된 것 같은데 어머니께서 재혼도 하지 말라고 하셨다면서요. 여자는 혼자 살아야 된다. 뭘 가냐. 근데 나는 그때 남자 없으면 못 사는 건 줄 알았어. 우리 어머니가 많이 우셨어. 근데 뭐 이미 딸이 일을 저질러 놓으니까 아첨을 하더라고. 그 남자한테. 집도 사주고 뭐 땅도 사주고. 우리 딸 네. 잘 부탁한다고. 근데 이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머니를 배신한 게 너무 많아. 어머니 말을 다 어기기만 했기 때문에 지금만 생각하면 내가 불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 근데 지금은 이제 어머니 영상을 내가 앞에다 놓고 엄마 나 잘 살고 있어. 엄마도 하늘나라에서 행복해. 내가 이렇게 꼭 하지. 우리 엄마가 이제 그래도 이렇게 보시고 있으면 에이, 그래도 우리 딸이 바보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지금은 또 마음이 좋아. 그 이제 아까 아유 눈물이 나네요. 네, 네 선생님 그 나보다 더 빨리 울어. 네, 우리 전원주 선생님이 굉장히 포부 수준이 높고 나라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 이런 게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선생님한테는 도전적이고 개척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전통적인 여성상에 부응하세요. 이거 절대 나쁜 게 아니고요. 전통적인 여성상에 부응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전원주라는 한 인간도 되게 중요하지만 선생님으로서 인생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이 삶도 굉장히 중요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모아서 물려주려고 하시고 한 푼이라도 아껴서 자식들이 교육받고 뭔가 앞날을 해나가는데 뒷바라지를 하시려고 하시고 이런 게 동시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장 완성 검사에서 몇 가지 제가 좀 추려왔는데요. 선생님 뭐라고 쓰셨냐면 내 생각에 남자들이란 여자의 기둥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전통적인 여성상에 부응하는 거죠. 내 생각에 여자들이란 그랬더니 참고 사는 인물이다. 네. 또 인물은 또 한자를 써주셨어요. 네. 네. 그런 면을 동시에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식들을 챙기고 모아서 물려주고 네 그런 면이 진짜 많으실 것 힘드셨겠다. 같아요. 네. 예. 진짜 힘드셨겠어요. 예. 나 혼자구나 생각해 지금. 엄마로 안 보이고 돈으로 보일 때 속상하지. 저희들 여행 가려고 다 끊어놓고 동남아 여행을 가는 걸 끊어놨더라고. 내 신발은 나 10,000원 아니면 얻어가는 거야. 우리 아들이 그걸 보더니 버렸더라고 쓰레기통에다. 어머니 이러고 사시지 말아요. 선생님이 금일봉을 안 주면 안 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제 선생님께 드리는 은영 매직은요. 금보다 값진
지금을 모아라. 지금. 네, 지금. 네. 오? 네, 그게 이제 지금. 자녀분이나 이제 손주분들을 만나시면 미래를 자꾸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아껴야 나중에 돈을 모은다, 부자 된다 이런 말씀 이제까지 많이 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어땠어? 오늘 지금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뭐 어때? 오늘 뭐 좋은 일 없었어? 식사를 같이 하시잖아요. 지금이 아니라 오늘로. 그렇죠. 지금 이 순간.